저는 2016년, 17년 2년 동안 제주 여성인권연대 대표를 했었고요. 2003년에 11월부터 상근활동을 여성상담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인권연대가 만들어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서 함께 여성인권연대 창립에 좀 같이 준비를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많은 논의 과정에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성인권연대로 2006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 여성상담소를 2007년에 상담소장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2015년도에 사무처장으로 전임으로 왔고 2016년, 2017년 대표를 연임하게 되었죠. 대표를 하면서에는 대표의 활동을 꼭 한 번만 하겠다 이런 건 그건 신념은 아니긴 했지만 이 활동 안에서 제가 좀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저만의 과제 그리고 그게 나의 소위 말했던 어떤 가치관 혹은 신념과 이 안에서 지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좀 많은 한계를 좀 느꼈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안고 내가 대표를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제가 활동을 과감하게 정리를 대표는 더 연임을 하진 않겠다라고 좀 선언을 하게 된 어떤 네, 그렇게 해서 좀 활동 전체를 좀 여성인권연대 활동 전체를 대표 임기하기에 좀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시에 또 여성자활지원센터장님이셨던 이제 회장님이 정리를 좀 하면서 공석이 되게 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조직의 요구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제가 여기에서의 활동을 이어온 어떤 저의 나름대로의 활동가로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라면 또 일정 기간 동안에 또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측면에서도 자활지원센터로 잠깐 있다 활동을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활동을 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뭐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아쉬움이기보다는 저는 좀 그러니까 초반에는 아쉬움도 후회도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가볍게 좀 여겼던 측면이 좀 있고 왜냐면 오랜 기간 제가 아까 2003년부터 상근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는 94년도에 제주 여민회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중간에 약간 공백기가 있긴 했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남는 건 페미니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저의 활동의 근간은 젠더와 인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저는 지금도 저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측면에서 저는 쭉 활동을 해왔다라고 생각하고 그 기점은 저는 제가 제주대학교의 총학생회 활동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저의 모든 방향은 정해져 있었다. 오로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페미니즘은 계속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실 대표 2년을 하고 처음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었던 건 여성상담소 소장이 나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타로를 하잖아요. 그래서 타로 이제 카운슬러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좀 그때가 이제 그만두고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과정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의 활동들 좀 돌이켜보는 좀 작업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을 정리를 하고서 세레머니 같은 걸 못했거든요. 하루 수업 안에서 좀 저만의 좀 세레머니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한 해는 약간 이 활동을 좀 정리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내면 작업을 좀 많이 했어요. 타로로. 저는 타로도
저도 지금 여성주의 타로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쭉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타로 리더로서의, 마스터로서의 활동을 좀 이어가고 있고, 계속 여성가족연구원과 뭐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성별영향 평가라든지 성인지혜상과 관련된 컨설팅 작업도 계속 해왔었던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 정책과 관련된 컨설팅이나 강의나 연구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현장 활동가로서 하고는 있는 거라서, 프리랜서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런 활동의 영역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또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으로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전환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이전에 어쨌든 제가 대표가 되었던 건 2016년이었고 15년을 거치면서 조직이 일단 여성인권연대가 상당히 불안정했었던 시점이었던 거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겪으면서 가장 중요했던 건 선배들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10년이 이제 다 돼가는데 선배들이 다, 그러니까 여성인권연대를 만들었던 선배라고 하면 뭐 어쨌든 김영희 대표님과 김효선 대표님 두 분인데, 그 다음 그 이전 단계로 본다면 여성인권연대를 창립을 같이 고민해 주었던 여민회의 선배들, 사실 그래서 여성인권연대를 같이 열었던 선배들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저는 첫 번째였었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여성인권연대가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면 우리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이게 제도화에 저는 상당히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들 때문에 그걸 겪으면서 선배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김경희 대표랑 김효선 대표를 만나면서 선배들이 필요하다, 선배들이 좀 들어와라 라고 좀 제안을 했고, 그래서 2016년이 되면서 이사진의 좀 구성을 하고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인권연대, 그때 이제 지금도 이사를 하고 계시는 김효선 이사님이 어쨌든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김경희 대표님도 이사를 다시 하려고 했으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좀 이제 이사를 시작하면서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고, 당시에 김영순 여민회 대표님이 좀 같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여성인권연대라고 하는 조직의 구조를 좀 안정화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 생각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문채수연 이사를 좀 영입을 했고, 여성인권연대가 가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첫 번째는 저는 구조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여성인권연대는 저는 가장 기본, 우리가 여성인권연대가 왜 여성인권연대가 되었겠어요? 여성을 위한, 인권을 위한, 연대의 활동을 위한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인권연대 만들면서 단체명을 만들 때 좀 뭔가 좀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논의를 끊임없이 했지만, 이 세 개가 단데 어떻게 다른 이름을 만들겠어? 라고 해서 이 세 개를 같이 또 연결시켜서 만든, 그리고 제주잖아요. 그래서 제주에서 그러면 여성인권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젠더가 기반이 돼야 되는 거고, 페미니즘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사실 무효죠. 우리는 여성주의 상담이라고 하는 걸 가장 기반으로 얘기는 말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식에서 정말 여성주의를 체화하려고 하고 있는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좀 더 가까이 가보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제가 활동가들을 보았을 때 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는 여성주의 상담이라고 하는 건 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좀 고민을 좀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성주의 상담 활동가로서의
기초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강좌를 좀 2015년부터 제가 계속 제 때만 아마 페미니즘 강좌가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아마 활동가들 역량 강화 교육도 다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계속 했고 젠더와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기획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했죠. 2013년, 14년, 15년 3년 동안 여성폭력 관련 모든 법이 이제 개정이 됐어요. 전면적 개정을 했고 그와 동시에 15년도에 양성평등 기본법에 이제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으로 이제 전면 개정이 되는 그러니까 법률 이제 제도적으로는 좀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고 그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여성폭력 관련 교육 그러니까 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든지 뭐 성폭력 예방 교육 이런 것들이 학교나 공공기관 중심으로만 의무화되었던 부분들을 그러니까 의무 교육과 우리가 소위 비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이게 나오기 시작한 게 2013년 성폭력특별법 개정부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비의무 대상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0살이 딱 되는 순간 우리는 성폭력 예방 교육으로부터 다 벗어나 공공기관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걸 이제 2013년도에 성폭력특별법이 개정하면서 비의무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고 그게 지금 여성상담소에서 진행을 하다가 현재는 YWCA에서 진행하고 있는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이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폭력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사업이 2013년도에 공모가 뜨면서 여성상담소 제가 소장일 때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해서 여가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그거를 지역지원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 그때 10개 시도에서 같이 계속 그 지역에서 논의를 하면서 이거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거점 기관을 만드는 것. 당시의 거점은 단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양성평등교육센터, 진흥원. 요거 하나가 거점이었고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냥 자체 사실은 알아서 하는 거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 폭력예방교육 지역 지원기관을 여가부가 시작을 하면서 계속 논의 과정 안에서 지역의 거점 기관을 만드는 거, 요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거였는데 뭐 정보도 바뀌고 뭐 여러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상쇄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넘어오면서 2015년까지 오게 되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제도적 변화는 좀 그런 측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돼서 상당한 뭐랄까 프로세스들이 많아졌죠. 그 다음에 2016년 오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강남역 살해 사건이 제가 건현대 대표를 맡으면서 바로 이런 게 터졌고 2015년이 2014년, 15년 이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메갈리아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메갈리아가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언론에서 이제 남성역 차별에 대한 단어가 막 떠오르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2016년이 오면서 메갈리아에서 또 어마즈로 이제 약간의 서로 좀 갈라지는 이런 좀 책에 좀 있었고 어쨌든 이렇게 페미니즘 안에서도 페미니즘 리부트에 좀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할 때 강남역 살해 사건이 터졌고 이걸 바라보는 관점들이 좀 각각의 좀 다른 측면들도 있긴 했지만 또 하나로는 어쨌든 여성에 대한 사례다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가 여성에 대한 사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좀 만들어 나가고 싶었고 마침 그래도 저희 활동가들이 우리도 좀 강남 살해 사건 관련해서 제주에서 뭘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네, 저희가 매일 이제 퇴근 시간 맞춰서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제주시청 어울림 이제 그 조형탑 앞에서 피켓팅을 여성인권연대 차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면 그런 이제 활동들 좀
했었던 게 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10주년으로 좀 고민을 하게 되었던 부분들도 좀 더 같이 봤던 측면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한 두어 달 뒤에 이 강남의 살인 사건과 맞물려서 바로 제주 지역에서도 제주시청 공중화장실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또 제주 지역에서 저희가 여성 인권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도 갖고 이랬는데, 네, 제주시청 화장실 좀 어떠세요? 공중화장실? 예전 구조 예전 구조 아시죠? 그래서 이게 화장실의 구조의 문제가 아닌데 바뀌었잖아요.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뀐 거예요. 공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살해 사건이 터지면서 제주 지역의 경찰 청년 중심으로 약간 이 소위 안전 대책회의 같은 게 만들어져요. 구성이 돼요. 경찰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주 시내의 가장 청소년 소위 우범 지역을 손꼽으라면 제주시청 화장실 뒤쪽, 이거를 경찰은 항상 이제 청소년들의 우범 지역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의 갔을 때 여기에 CCTV를 대고 싶다 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고, 제가 되게 강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CCTV는 나의 일상이 고스란히 다 녹화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누가 본다 안 본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CCTV를 단다라고 다 안전해지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게 아니라 사실 범죄자를 검거하는 데 유용한 거죠. CCTV는. 그래서 예방 차원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CCTV는 예방 차원에서의 물건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그러고 나서 딱 이 사건이, 제주시청 사건이 터지고 기자회견이 끝났더니 그 다음날 거기를 다 부수고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밖으로 빼낸 거죠. 그리고 거기에 CCTV를 단 거죠. 그러면 이 화장실이 안전해졌냐? 결코 더 사실은 더 들어가고 나오는 게 더 사람들 눈에 띄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용하는데 사실 더 불편함이 더 강한 것도 있고, CCTV가 있다는 것,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나의 안전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슈화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었죠, 2016년에.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정말 많은 사안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을 했었던, 그러니까 물론 쭉 이어져 2007년부터 쭉 이어졌던 감정회복개지 사건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2015년이 되면서 아주 본격화되었고, 이런 것들을 좀 거쳐오면서 그리고 제1공항 발표도 느닷없는 발표가 좀 되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제주 지역의 군사 문제와 관련된 것들도 좀 이제 논점이 되기도 했었고, 그런 시간들을 거치고 간 것 같아요. 제주가 상당히 뭐랄까 데이터베이스잖아요. 뭔가 실험지구잖아요. 늘 정부가 뭘 하려고 하면 에너지 단지 실험지구 이런 것처럼 좋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주도민의 삶과 연결해 봤을 때 이게 정말 우리 삶에 긍정적 영향이냐 라고 한다라면, 그리고 나의 삶의 질, 우리가 소위 이렇게 표현하는 삶의 질이 정말 그러면 향상되었어? 라고 한다라면 아니다 라고 모두 다 답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 아주 모든 국내 현안이 제주에 다 몰려있는 그런 시기였었기 때문에 연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박근혜 탄핵됐단 말이에요. 2016년에. 네. 그러니까 2016년, 17년은 정말 2015년부터 어쨌든 누적되어 온 이 활동들의 최정점은 2016년 10월 이후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걸 거의 그 전에 다 했겠죠.
내부적으로는 아까 이제 제도화의 기점, 제도화의 어떤 전환점은 1994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특별 어쨌든 법률이 만들어지는 순간 제도화가 되는 거죠. 제도화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즈음에는 그 당시에는 큰 이제 우리가 제도화에 대한 큰 어떤 뭐랄까 상담소를 이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 이 정도의 것이었지. 어떤 정부의 지침, 지자체의 지침 이런 것들이 중요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져 오면서 2002년, 2003년이 되면서부터는 좀 더 제도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 시설에 대한 점검, 뭐 그러니까 소위 시설화돼 가는 거죠. 상담소들도. 그러니까 시설화되면서 정부가 요구하는 것,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에 맞춰야 하는 어떤 복지시설화되는 시스템적인 것들로 전환되어지는 것들이 이제 있기 시작했고, 그럼 우리는 운동인가 복지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활동가인가 사회복지사인가 이런 활동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가 지나면서 시설협의회에서 계속 무슨 논의를 했냐면 인건비와 관련된, 그러니까 소장들이나 활동가들의, 그러니까 직원들, 소위 직원들의 연차는 높아가는데 이걸 후원금으로만 이제 급여를 충당하거나 보수에 대한 부분을 적정성을 가져가기엔 너무 한계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이 유지되려면 적정한 보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마침 2013년도에 정부가 뭘 발표했냐면 사회복지가 지방 분권으로 이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이제 관련된 모든 것을 권한을 지자체로 준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주도가 그걸 받으면서 뭘 했냐면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고, 보수체계를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래서 급수체계와 이런 것들 다 이제 보건복지부에 맞추는 형으로 해서 점체를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거기에 여성복지가 누락이 된 거예요. 여성분야 관련 시설들만 누락이 된 거예요.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이유가 이거였던 거죠. 여성폭력은 아직도 매칭 사업이잖아요. 정부와 지자체가 5대5로 매칭해서 이제 운영비를 지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나머지들은 전부 100% 이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 지자체가 운영비를 이제 부담을 하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국가고 절반은 우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회복지 안에서, 영역 안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면 되겠냐, 동등하게 해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고, 그 해에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지사님이랑 뭐 여성 관련 보건복지 여성국장님, 뭐 각 시장님, 뭐 해경시에서 시장님은 아니고 여성가족과 뭐 이런 각 관련들 다 모셔놓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쨌든 원희룡 지사가 되면서 원희룡 지사는 약간 보건복지 여성국장을 개방형으로 하면서 나름대로 여성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어라고 하는 자신의 스탠스를 좀 가졌어요. 그러면서 2015년 하반기부터 그 부분을 여성 정책으로 제가 제안을 했었던 여성폭력 관련에 대한 제안을 했었기 때문에 이걸 검토를 했고, 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해서 2015년 하반기부터 보수체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생겼고, 여성폭력 관련 시설들도 단계별로 하겠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지금 보수체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인건비를 받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긴 하죠. 그게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정말 한 4, 5년을 매년 통계를 내고 매년 제출하고, 이제 제가 지사와 간담회 뭐 아니면 관련 과 국장과의 간담회 할 때마다 4, 5년을 그거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토론도 하고, 저희 시설협에서 토론도 한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하고 뭐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사협회한테도 같이 좀 연대 요청도 하고, 저희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
갔었던,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했었던 건 사실 낮은 임금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좀 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제주 지역에서의 여성 인권과 관련된 활동들의 영향력을 더 높이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였다. 사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성인권연대에서 활동한다는 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저는 활동가들에게 좀 질문을 던져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성인권연대에서 왜 활동해?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나는 여성주의 상담 활동가로서의 나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 뭐 이런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나? 나의 활동은 여성주의가 기반이야. 라고 하는 게 저는 너무 좀 쉽게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하는데 여성주의라는 단어조차도 너무 힘들어 하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아예 쓰지도 않지만 뭐 그게 뭐 영어냐 한글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냥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활동가들에게 1번은 활동가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강연으로 예를 들면 뭐 페미니즘 강좌라든지 여성주의 활동이라든지 여성주의 강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중 강좌로서 열었지만 사실은 활동가들이 좀 와서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측면이 저는 되게 강했는데 활동가들이 안 오더라고요. 부모의 시간에 물론 다 났다는 건 아니고 전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매우 비중이 낮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치꾼들만 오는 거죠. 재치꾼들만 오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래도 나름 성과는 예를 들면 페미니즘 강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역 내에서 2030 페미니즘을 고민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좀 시간들을 같이 끝나고서 약간의 뭐 저녁 식사 과정 안에서 좀 서로 좀 더 지역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들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성과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2016년에 제가 2015년에 그렇게 한번 던져봤더니 안 되겠다. 이렇게 열어서는 안 되겠다.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성주의 페미니즘 강의를 수업을 하는 게 맞겠다. 그게 저는 여성인권연대 활동가로서 뭐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 그때도 지금도 페미니즘이죠. 그렇다 생각해요. 저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페미니즘이 뭔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페미니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가치,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야라고 하는 걸 저는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순간에 내가 페미니즘을 혹은 페미니스트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알아야 하는 거죠. 저도 사실 한때는 그런 오만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어요. 나는 동성애를 이해한다. 질문지가 있어서 저는 당연히 오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오라고 체크를 했는데 내가 이해한다라는 건 정보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그 삶 자체를 이해하는 건 아닌 건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싸울 때 이해가 안 돼서 싸우잖아요.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가 너가 아닌 이상 너를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속 싸우잖아요. 페미니스트 이해 안 돼. 쟤네는 왜 저렇게 예민해? 예민한 건 너무 당연하지. 내 삶이 예민하게 살아왔어. 예민하지 않으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는데 어떡해. 내 삶 자체가 예민함인데. 그러면서 요즘 예민함과 또 민감함을 또 다르다라고 또 표현하잖아요. 감수성과 예민한 건 그냥 예민하기만 한 거고 민감한 건 감수성이 있는 거야. 예민하지 않으면 그 감수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 단어의 언어 도달에 빠지고 저는 단어에 갇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우리는 여성인권연대지만 여성주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1번의 내담자 지원이야 라고 분리시키는 것은 상당히 오류다. 내담자 지원이 곧 여성주의 상담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활동가인 거지. 얘는 좀 더 상대를 대상화시키지 않으면서 포괄적인 언어를 쓸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게 저는 여성주의 상담
긴 시작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중요하죠. 연대라고 하는 건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자꾸 지역사회도 그렇고 인권연대도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무슨 공동체? 페미니즘 공동체여야 되는 거지. 여성인권연대는. 근데 그 공동체는 사라지고 페미니즘 사라지고 우리의 상단이 카운슬링이어야 된다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위기 지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활동은 더 저는 정확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우리 활동을 표명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기 지원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위기 지원은 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위기 지원은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면 사회복지사라고 쳐. 그럼 사회복지사로서 위기 지원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역할을 규정을 한다라면 그 역할 규정 안에서라도 그러면 제대로 된 활동으로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스스로들이 우리의 한계를 선긋고 있는 건 아닌지를 일단은 점검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활동가들은 나의 영향력의 원이라고 하는 걸 늘 계속 넓혀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활동가라고 생각해요. 여성인권연대 안에서 지금 20년이 됐는데 20년 차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여성인권연대가 가져야 되는 이 지역사회의 영향력의 원은 더 넓어졌어야 되는데 가장 기반은 아까 말씀드린 여성과 인권, 그러니까 젠더와 인권이 여성인권연대가 독보적이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인권연대가 좀 더 강화되려면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젠더를 기반으로 한 인권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있어요? 저는 여성인권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에서는. 물론 제주 여민회가 있지만 여민회는 여민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모든 여성 관련된 모든 걸 상호 간에 윈윈하는 조직으로 성장하려면 상호 간에 저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라 우리 둘인데 상호 간의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 근간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그 역할을 지역사회에서 좀 더 성장하면서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대외적인 활동에 위축이 되고 대외적인 활동이 감소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다지는 것만 하겠어. 그럼 다져져요? 안 다져져요. 그런다고 다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영향력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한 그냥 계속 지금처럼 운영 지침에 나온 것만 하면 되지 뭘 새로운 걸 해. 뭐 굳이 다른 거 해야 돼요? 상담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자신들을 믿고 조직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바쁘고 지친 거와는 별개로 활동은 즐거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활동을 그만뒀어? 라고 물으면 저는 단적으로 딱 답답하는 것 중에 하나는 활동이 즐겁지가 않았다. 활동이 즐겁지 않은 순간 나는 여기에 고인물이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랑 동일치 않나. 고인물이 되고 있다는 거죠. 활동이 즐겁지 않다라는 거. 새로운 창조성이 안 생겨. 여기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그런 새로운 창조성들을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약간 저의 삶을 생각하면 인권연대는 저에게 여성인권연대는 뿌리다라고 그게 가장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뿌리는 여기에 있지만 나는 그러니까 뿌리를 여기에 두고 인권연대라고 하는 아까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계속 가지를 뻗어나가는 저의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인권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저의 지금의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혹은 저의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의 하나를 우리가 유전자 찾듯이 찾아 들어간다라면
그 뿌리는 저는 여성여권연대에 두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또 한 측면에서는 또 하나는 그래서 과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는 과거대로 있어줘야 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때는 그랬어라고 머무르되 대신 지금 현재로 가져왔을 땐 그 과거를 어떻게 재해석했을 때 지금이 더 단단해지고 또 지금을 좀 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는 그걸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저는 몫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